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 역시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대K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사건 관련돼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의뢰인들께서 물론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주체가 검찰이에요. 검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한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거나 등등의 특이한 사항들,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현격히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요 기소를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라는 방식이 기소유예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가 안 됐으니까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판결이 유죄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과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하면은 전과가 남지 않으니까 무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바로 기소유예라 할 것입니다. 비슷한 걸로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아까는 뭐였죠?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는 누가 하는 거죠? 검사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선고는, 재판의 판결에 대한 선고하는 거는 당연히 판사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고유예라는 건 뭐냐? 이 사건이 아까랑 비슷해요. 유죄가 인정되는 게 맞다. 유죄가 인정되는 게 맞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까 검사님처럼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혹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했다거나 혹은 선고유예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충분히 전과를 남기지 않을 만한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에 재판부께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해서 선고를 유예해주겠다가 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기소 자체에 대해서 다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재판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재판이 진행했고 판결날 재판장님께서 당신에게 선고를 유예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나면은 무조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선고에 대해서 소를 면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과 사실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발생하고 나서 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혹은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이 두 가지 말고는 유죄인 경우를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전과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요, 뉴스에서. 집행유예, 혹시 이것도 유예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 역시도 그럼 징역 2년을 살고 그 다음에 3년에 대해서 집행이 뭔가 유예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선고가 나고 나서 지금 시점부터 원래는 징역 2년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선고가 난 시점부터 3년 동안 다른 사고 안 치고, 물론 이런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고 안 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보냈을 경우에는 원래 살아야 되는 이 징역형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집행유예예요. 말 그대로 형을 살려야 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유예해주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간을 정해줄 거야. 3년 혹은 4년 혹은 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주면 이 기간 동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형을 살리게 하진 않을게 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때 사고가 다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집행유예에 대해서 취소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얼마 살아야 된다고? 처음에 예고됐던 징역 2년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혹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집행유예는 깨지게 되면서 이 징역 2년이 덧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행유예라는 거는 코를 꿰놓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 이 친구가 실제로 잘못을 했어. 근데 몇 년 동안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 친구가 잘못했으면 더 큰 벌을 받게 해줘야지. 그리고 문제 없이 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할 때 집행유예로 코를 꿰놓고 이 친구가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감시하는 거, 이걸 집행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속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도 선처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집행유예 이후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이 깨질까요? 혹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전문대회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